예, 잘 지내죠? 연휴를 잘 보내고 있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가만히 있죠. 지금 현덕 씨 스크린에는 내 얼굴이 크게 보이고 위에 현덕 씨가 보이고 있나요? 교수님이 위에 계시고요. 네. 아, 이렇게 이제 뷰가 두 사람이 같이 나오는 걸로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는 걸로 보이나요? 네네. 네. 그럼 이 상태로 이제 우리 얘기 같이 하도록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보내주신 그뭐 론드리 프로젝트 어, 홈페이지도 내가 열어놨고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동화닷컴에 나와 있는 뭐 이 기사도 내가 뭐 잠깐 읽어는 봤는데, 네. 예, 그래서 일단 뭐 현황이 어떤지 뭐 간단히 뭐 좀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뭔지 뭐가 고민인지를 조금 설명해주면 그다음에 그걸 듣고 얘기를 하죠. 예. 네. 그 가장 일찍 뭐부터 그러니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고요. 네. 그 창업을 하기 전에 지방 도시들이 정부 용역을 타서 이렇게 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용역 같은 거를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들을 짜주는 그런 회사에 다녔습니다. 네. 근데 막상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계획을 복제하고 있고 음. 실제로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책임감 있게 하지 않고 그냥 지원금만 타려고 하고 네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이 도시가 바뀌려면 네. 뭐 이런 지원금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생력 있는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우연히 이태원 해방촌에 왔다가 네. 뭐 친구가 여기 이제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었는데 이 음. 동네에 빨래방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왜 여기 이태원에 외국인들도 많고 뭐 집들도 오래돼서 음. 뭐 세탁하기도 어렵고 말리기도 어렵고 한데 왜 네. 없을까를 생각해 보니 네. 임대료가 차차 올라가고 있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빨래방과 이런 가게들이 사라진 거였어요. 그런 아, 자리에 이제 그렇군요. 유명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었고 근데 이런 세탁소나 빨래방 같은 공간들이 이 지역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콘텐츠였기 때문에 네. 그게 없으면 불편해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되고 그러면 그 동네는 이 관광객만 놀러 오다가 그 관광객도 재미없으면 오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은 좀 텅 빈 도시가 되는 텅 빈 음. 지역이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음. 데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러면 한번 빨래방을 해볼까? 네, 네. 빨래방이지만 음, 예. 이 지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빨래방이래 비즈니스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모델이면 좋을 것 네. 같다라고 생각해서 음. 빨래방과 카페가 결합돼 보면 어떨까를 네. 생각을 해봤고 그때 이제 세상 어딘가에는 비슷한 모델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네. 미국 포틀랜드에 이제 네. 스핀 런드리 라운지라고 있었고 이제 벨기에랑 저기 덴마크 네.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통점은 뭘까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포인트부터 가자면 지금 해방촌에 어디 뭐 나도 해방촌은 가끔 가는 곳인데 집에서 멀지 않아서 장사가 잘 되나요? 네, 안정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 큰 예를 수익이, 그러니까 들면 해방촌에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근처에 네, 저기 뭐 카페도 있고 뭐 맛집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해방촌에 요새 잘 되는 가게가 뭐죠? 뭐 피자, 보니스 피자나 피자나 뭐 아니면 햄버거. 햄버거, 뭐 수제 네, 햄버거 뭐 이런 네. 집들보다 수입이 나요? 똑같은 사이즈의 가게라면?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고 좀
퀘스천이 들었던 건 뭐냐면 누구를 위한 사업이죠, 이게? 앞으로 가맹점주가 될 분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내가 피상적으로 이야기는 백종원 모델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첫 가게를 잘 하나 열어서 오픈하면 뭐 이제 이렇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소상인들이 뭐 가게의 컨셉이나 뭐 마케팅 같은 거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도 않으니 따라서 하면은 장사가 잘 될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가요? 근데 제가 이걸 시작했던 거는 아니, 그러니까 yes or no. 어, 음, 그게 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네, 사실 이게 해방촌이니까 빨래방인 거고 네. 다른 지역이면은 그게 목욕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근데 모일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할 거는 뭐예요? 프로덕트가? 공간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 비즈니스. 아니, 근데 공간 비즈니스라도 어쨌든 공간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현덕 씨가 모든 스페이스를 다 빌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뭐 스파크 플러스 같은 뭐 그런 쉐어드 스페이스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거는 엄청난 자본이 드는 비즈니스인데 그게 스타트업에 맞아요? 네, 이제 저는 이걸 하나의 부동산 개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는데 네. 최근에 오프라인 공간이 계속 비어지고 예전처럼 그런 프랜차이즈로서는 사람들 모으게 할 수 없고 그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근데 이게 스케일업을 하려면 어차피 표준 그 킬러 앱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킬러 앱이 네. 뭐냐는 거죠. 음, 그게 저는 그 전진기지를 런드리 프로젝트로 하고 싶. 런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런드리를 수없이 많이 확장하겠다는 뭐 체인 스토어 런드리를 하겠다는 모델이라고 봐도 맞는 거죠, 그러면은. 네, 골목길의 스타벅스 같은 개념으로. 아니 자꾸 딴 데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자고요. 이게 생활 밀착형 F&B라고 보시면 아니 됩니다. 그렇게 그 추상적인 용어 쓰지 말고 그러면은 네.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 아주 괜찮은 런더리 표준 체인점을 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인가요?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고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사실 결정을 못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사실 어, 음, 근데 이 그러니까 런드리 프로젝트는 왜 해요, 그러면? 하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의 하나의 그 그러니까 모델이어서.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되고 고객이 원하는 일을 해야 사업이 되잖아요. 그죠? 고객이 원하는 게 뭐냐고요, 지금. 어, 런드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음. 1인 가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1인 가구들이 사는 집들이 다 원룸 형태이고 거실과 같은 공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혼동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스페이스를 빌려서 누군가는 집세를 내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모든 영업을 본인이 할 거냐? 그렇다면 그 사업이 과연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스페이스를 빌려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스페이스를 빌려서 빠른 시간 내에 ROI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브랜드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요새 잘 나가는 이디야 커피 뭐 조금만 투자해도 그거는 꽤 저거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디야가 제일 잘 되나요? 요새 커피 중에 뭐라든가 또 백종원의 뭐 백다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우 캐피탈 가지고 작은 캐피탈 가지고 금세 이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좀 스페이스가 크고 이렇다면 뭐 내가 직접 뭐 간판을 내거는 것보다는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서 뭐 새마을 식당을 열면 잘 된다 뭐 이런 식의 저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소구점이 뭐냐면은 당신이 하는 것보다 내 브랜드를 빌려다가 하는 게 사업이 훨씬 쉽고 프로핏이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데들이 있어야지 이런 스페이스가 스케일러블하게 계속 늘어날 건데 과연 그런 저기 프로덕트가 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첫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뭐 스페이스를 빌려 가지고서 뭐 한없이 한국에 수없이 많은 스페이스를 내가 빌려서 사업을 뭐 해주겠다 이거는 답이 안 되는 비즈니스인 것 같은 게 그러면은 몇 조가 있어야 되는데 스페이스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요새 새로 생긴 뭐 한남 나인원이라고 가봤나요? 거기 아직 안 밑에 가보고 가면은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갔죠. 근데 뭐 한남 나이원 지하에 가면 이제 또 고메 사구사가 있다고요. 갤러리아가 열은. 근데 금세 거기는 이제 뭐 쓸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요새 같이 뭐 코로나 시대에도 뭐 막 사람들 많이 오는 그런 스페이스가 되는데 그거 하나 전체 빌려가지고 사업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업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대기업도 아니고. 자본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사실은 표준적으로 어떤 프로덕트가 하나가 있어가지고서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킬러 프로덕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디야 커피 하는 것보다도 돈은 많이 들고 뭐 저기 겨우 직원 월급 주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디야 커피는 직원 하나 두고 그다음에 뭐 걔 트레이닝 시켜서 걔 혼자서 알바생이 해도 꽤 뭐가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모델이잖아요. 이거는 직원도 몇 명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거기다가 세탁기 사야 되니까 뭐 장비값도 꽤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건데, 그럼 누구한테 소구할 거냐 이거야.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냐라고 볼 때, 그러면은 동네에서 커피집 하시던 분인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뭐 지금은 망해가고 있지만 막 늘어나던 뭐 다른 커피 체인점이나 뭐 이디야 커피나 뭐 이런 데들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아야 될 것이고 퍼포먼스가 아니면 이게 아니고 뭐 어렵게 옛날식으로 장사하시는 그 저기 동네 세탁소 아저씨 세탁소를 닫고 조금 더 새로운 형태로 리폼해서 뭐 일은 좀 쉬워지고 뭐 저기 밤에 뭐 열심히 세탁 기계 돌리지 않아도 뭐 이제 돌아가고 뭐 수입은 더 잘 나온다 뭐 이런 거가 있든가. 그러니까 누구를 장사를 잘 되게 해줄 거냐 이거죠. 내가 네. 모든 스페이스를 다 장사를 할 거라면 아무도 현덕 씨가 그런 걸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이런 컨슈머 비즈니스를 아주 잘해왔던 뭐 저기 백화점 계열이나 요새 롯데백화점도 지금 뭐 장사 안 돼가지고 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네. 스페이스를 저기 점유해가지고서 가지가지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거에 오죽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때까지. 근데 그 사람보다 현덕 씨가 더 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음, 저는 잘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하리라고 아무도 안 믿고 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돼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위웍도 망해가잖아요. 왜 망하냐? 별로 특별한 특장점이 없이 스페이스를 빌리기만 했는데 처음에는 뭐 조금 되는 듯 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았죠. 야, 이게 뭐, 그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보니 괜히 뭐 스페이스는 뭐 삐까뻔쩍하지만 나중에 보니 이게 다 돈이 안 되더라. 코스트만 더 많이 들고 뭐 거기서 네트워킹이 된다고 그랬는데 뭐 네트워킹이 되긴 무슨 개뿔이냐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회사가 망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미 그 스페이스를 재개발을 해가지고서 뭐 그 진짜로 놀랄만하게 뭐 이렇게 해난 경력이 있고 뭐 이런 데가 아니면 그건 아무도 안 믿을 거고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또 하나의 모델은 이제 네, 최근에 건설사들이 네, 임대 주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1인 주거들이 원룸처럼 들어가 있고 한 네, 층에 라운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각 방에 빨래 세탁기를 이제 그 라운지로 꺼내서 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코오롱이라든지 롯데라든지 네.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음, 분양 시장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그런 임대 시장을 넘어오고 있는데 임대시장. 코오롱이라든지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SKD&D라든지 이제 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너네가 세탁 쪽을 하고 있고 라운지 이런 커뮤니티 관리를 할 줄 아니까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줬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는 너네가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라.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아니, 제안을 했어요.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서 확실하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지 이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나도 자신이 없는데 누가 그러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브랜드를 만들고 사업 모델을 뭐 라이센스 해줄 테니까 너 해라라고. 그러니까 백종원의 백다방은 돈 얼마 없이 장사 잘 되니까 그건 사람들이 와서 줄 서고 이제 계약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백종원 씨 뭐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백종원의 저 주장대로 자기는 중소상인들이 쉽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현덕 씨가 하는 일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거냐는 거지. 그럼 세탁소 아저씨가 거기 들어가서 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은 아, 뭐 여태 딴 장사 하던 사람이 가서 뭐 저기 50대 퇴직자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나도 가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할 거예요. 뭐를 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구하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이제 체인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스페이스를 돈을 내고 빌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고객이 되고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를 빌려서 할 수 있는 모든 체인 스토어가 다 경쟁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 저기 세탁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이런 한두 개가 아니라 백종원보다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 똑같은 돈을 내고 집세를 냈으면은 내가 백종원 뭐 백다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또 별로 전문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요새 그러니까 했다가 망하는 맥주 체인점을 할 것인지 치맥점을 할 것인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보다 이거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세탁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아주 스탠다드 포맷이 잘 돼 있고 코스트를 아주 옵티마이즈하고 하면은 초보자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일 것 같기는 해. 그죠? 네. 그러면 스페이스를 빌려서 내가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 해보겠다는 조금 돈이 있는 퇴직금을 꽤 많이 받은 분들이 나와서 할 만한 비즈니스일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그 동네 드라이 클리닝보다는 훨씬 기술이 덜 필요한 거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다른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이게 ROI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오냐 이거지. 어, 이제 지난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거 똑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음, 근데 다 약간 은퇴자 같으신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럴 것 근데 같아요, 내 생각에도. 과연 이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예. 이 브랜드를 손상하면 어떨까라는 좀 걱정이 많이 됐고요. 일단 그것도 그거 걱정이 되면은 어떻게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해요? 내가 그걸 다 컨트롤하고 퀄리티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애환인 문제점 그 사람들이 하이 퀄리티로 운영할 수 있는 내가 솔루션을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게 현덕 씨 입장인데 그러니까 자기 장사 자체가 잘 안 되잖아요. 어, 경리단이 아니고 뭐 어디 해방촌인가? 해방촌에 장진우 식당이 해방촌인가 거기가? 아, 격리단이요. 그건 경리단이고. 음, 그러니까 해방촌에 요새 뜨는 그런 가게는 뭐였더라? 내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보니스 피자나 그런 데보다 내 가게가 훨씬 잘 되면은 체인 해라 그러면 누르르 와서 붙지. 근데 지금 거기서 해방촌에 똑같은 스페이스 가지고 누구 가게는 한 달에 뭐 2천만 원 버는데 내 가게는 겨우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번다 그러면 아무도 프랜차이즈 안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더라도 뭐 나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뭐 무슨 유명한 피자집처럼 안 벌어도 좋으니까 그냥 뭐 저희 골치 아픈 알바생 안 쓰고 나 혼자 나가가지고서 좀 뭐 가끔 참견하고 그다음에 뭐 가족들이 이제 뭐 시간 내서 그냥 교대하고 해가지고서 하겠다는 사람 할 때는 좋은 비즈니스일 것 같이도 보이지만 그래도 한 달에 최소한 한 1,000만 원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남아요? 1,000만 원은 안 남습니다. 그러면 그거 왜 이걸 하라고 권할 수가 있어? 근데 일단 카페나 이제 무인 빨래방을 생각한다면 네. 무인 빨래방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예, 무인 이제 빨래방이 생겼는데 그런 데보다 여기가 경쟁력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무인 빨래방이 사람이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그 관리만 조금만 해주면 돈을 든다고 하지만 네. 돈이 잘 되면 옆에 똑같은 그 빨래방이 생기고 그럼 사람들은 다 새로운 기계로 옮겨가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고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안 이거는 되면 안 되는 대로 이거는 많이 그런 거 없어요? 이것도 남이 카피할 수 있잖아. 카피할 수 있는데 저희 실제로 동네에 저희 만들고 나서 6개월에 크린토피아가 생겼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의 큰 수익은 카페에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제 크린토피아에서 빨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부 빠졌지만 이제 그 젊은 대신 친구들이나 커피 줘야 깨끗하게 빨래하고 되니까는 싶은 뭐 저기 에스프레소 기계도 사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투자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다른 무인 빨래방보다 저희는 기계가 그 LG 걸로 써가지고 네. 가격이 좀 차별화되는 것도 있고요. 또 사람이 관리해주고 사용법도 알려주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게 이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뭐 주저리 얘기하는 건 안 되고 딱 이렇게 비교표를 놓고 뭐 클린토피아라는 게 체인이에요? 네, 크린토피아가 그럼 체, 클린토피아를 내가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클린토피아 지금 하고 계시는 업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중에 한 군데를 찾아가지고서 내일 당장 바꾸게 할 수 있어요? 음, 여기서 말만 할 게 아니라 클린토피아 업주 몇 사람이나 만나봤어요? 아직 안 만나봤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을 해요? 고객도 안 만나본 사람이? 제 고객이 그런 업주인지 아니면 그 매장에 찾아오는 손님인지 좀. 일단 업주가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업주가 컨빈스가 안 되면 찾아오는 손님도 컨빈스가 안 되죠. 왜냐면 사업을 할 업주가 없는데 무슨 어떻게 뭐 매장에 찾아오는 손님을 어떻게 만나요? 업주가 일단 많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런 플랫폼은 셀러와 바이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연결시켜 주고 마케팅을 해주고 그걸 도와주는 게 현덕지 플랫폼에 하는 일인데 이 업주가 컨빈스가 안 되면 사업은 아예 없다고. 양쪽이 다 고객인데 일단 업주가 돈을 많이 벌어야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비즈니스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업주를 가서 빨리 만나봐야지. 네. 업주의 고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지금 얘기한 거는 업주의 고통도 안 들어보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히 얘기하는 거지. 그 방문하는 고객들이 느끼는 고통은 네. 크린토피아나 그런데 무인 빨래방 가서 빨래 기다릴 때는 빨래가 귀찮은 집안일이 되는데 네. 저희 공간에서 빨래를 하면 되게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빨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나의 그 여가로서. 얘기는 알겠는데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네. 그래야지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왜 두 개밖에 안 생겼냐 이거야. 어, 많이 소문을 듣고 와서 나 저기 그 프랜차이즈 좀 합시다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한 18팀이 있었는데 예, 근데요. 제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해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퀄리티 컨트롤에 있어서 그건 당연히 할 준비를 하고서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죠. 그 직영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아무도 안 믿어요. 나도 안 믿고 투자자도 안 믿고 그런 생각하니까 아무도 투자자가 검토를 안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빨래방 사업을 한 10년, 20년 한 또 경험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서 일렉트로룩스 뭐 LG 저기 멘션 했는데 그런 데에서 기계를 엄청나게 싼 값에 떼어올 수 있는 또 네트워크를 가진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죠? 네,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은 생기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라도 여기가 직영으로 해도 잘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배경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탁기를 만드는 저기 LG그룹이 이런 거를 직접 한다 그러면은 코스트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현덕 씨한테 그걸 하라고 돈을 줘? LG에다 투자하지? 근데 사실 음, 어, 그러니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세탁 비즈니스로 봐야 될지 네. 카페 비즈니스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세탁에서 아니, 나오는 그거는 수익 마찬가지 얘기라고요. 마찬가지 얘기고, 카페 비즈니스로 보면, 그러면 또 왜 백종원보다 잘하는, 백다방보다 나으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저기 직영으로 직접 하는 저기 스타벅스보다 잘할 수 있느냐. 왜 스타벅스보다 현덕 씨가 카페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나요? 스타벅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권에도 저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서도 아니, 그런 건 니시 마켓을 들어가겠다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갖고 있는 도메인 익스퍼티즈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나는 스타벅스하고 다이다이 붙어도 이길 수 있다 그래야지 사람이 믿지.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 하나가 조금 뭐 내가 여기 니시에서 조금 잘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사업 오래 해보고 그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아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요 그러고서 말로는 아주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저기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다고 일반 사람들은 VC도 왜 그러냐면 굳이 뭐 어차피 나는 투자 안 할 건데 저 사람하고 뭐 안 좋은 사이로 헤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나는 오히려 현덕 씨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솔직하게 저기 실상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세탁소 사업이든 카페 사업이든 현덕 씨가 그거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하면 무조건 잘 된다라고 아무도 안 믿어준다고요. 근데 백종원이 TV에 나와가지고서 골목식당 하는 거 보면 야, 저 사람은 무슨 식당을 열어도 잘 되겠네라고 사람들이 거기서 딱 보고 디테일을 보고 딱딱 어그리가 돼. 근데 현덕 씨가 똑같은 얘기를 설명하면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서 예, 좋은 아이디어군요. 라고 코멘트는 하겠지만 아무도 안 믿어주고 투자는 절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나가가지고서 클린토피아 하시는 사장님을 만나서 고충이 무엇입니까? 뭐 돈이 잘 벌립니까? 뭐 적어도 좋은 상권, 안 좋은 상권 몇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실제로 장사가 안 되는 얘기, 뭐 저기 알바가 속색이는 얘기, 뭐 자기가 뭐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얘기, 뭐 아니면 뭐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서 손해를 본 얘기,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아,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진짜로 시리어스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안이 나와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여기 초짜긴 하지만은 진짜로 문제를 심각하게 풀려고 하네. 그리고 크레디빌리티가 있네. 이 사람 얘기대로 하면 진짜로 문제가 풀리겠네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같이 뭐 그냥 무슨 저기
커피 주는 빨래방 하나 차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이게 확장되지 않을까요?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투자를 안 해주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저거 해보고 나면 그분의 저기 클린토피아에서 완족 못하고 있는 사장님의 뭐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고쳐줄 건지,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마케팅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줄 서서 빨리하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클린토피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카페 하시는 사장님한테도 왜 또 빨래방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저기 AB 해가지고서 OX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사업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현덕 씨의 취미 비즈니스인 거지. 취미 비즈니스도 안 망하고 잘 하시는 분은 많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투자하고 뭐 스케일 해주지는 않아요. 나는 이게 절대 안 되는 비즈니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이 뭐 너무 작을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1인 가구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코롱 어디 뭐 건설사는 어디가 얘기했다고요? 코오롱도 있고 SK D&D, 현대산업도. 코롱 SK 뭐 그런 데가 관심이 있으면 다른 건설사도 관심이 있겠죠. 아파트 짓는 모든 건설사도 다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 돈으로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이유가 꼴을 보아니 내가 했다가는 손해보기 딱 좋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네가 들어와서 해 그러는 거죠. 나는 그냥 집세 받아먹고 치우는 게 좋은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이거 직영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되면은 지네들이 하겠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업계획을 가만 들어보니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훨씬 더 좋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더 있어야 돼요. 동네 저기 카페 빨래방은 뭐 현덕씨 정도의 사람이 하면은 그냥 아무 저기 교육이 없이 그냥 뭐 하겠다는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장사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 그냥 저기 은퇴 사업자들도 할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매뉴얼,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그 다음에 저기 소싱의 경쟁력,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갖추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은퇴 사업자도 훌륭한 사업을 꾸릴 수 있는 모든 방책을 다 주면 우르르 해줘도 되죠. 그러니까 백다방이 되는 거잖아요. 백다방은 발상의 전환이 뭔지 알아요? 에스프레소 카푸치노를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확 줄어가지고서 저기 은퇴 사장님이 돈을 버는 거라고. 여기는 돈 버는 키포인트가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뭐 열심히 그 한 가게만을 거기 현덕 씨의 가게를 오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 직접 뭐 아이디어를 낸 주인이 와가지고서 뭐 저기 하다못해 인테리어 하나라도 센스 있게 좀 해주고 뭐 그다음에 커피도 맛있게 끓여주고 하니까 뭐 나라도 그 가게는 가보고 싶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스케일러블하게 짠 매뉴얼을 만들고 서스테이너블한 체인 스토어 비즈니스로 만드는 거는 건 완전히 또 다른 얘기라는 거야. 맥도날드 뭐 그러니까
몇십 년을 해도 왜 저기 웬디스가 맥도날드를 못 이기겠어? 버거킹이 맥도날드를 왜 못 이기겠어? 거기에는 다 확실하게 맥도날드가 갖고 있는 경쟁 우위라는 게 있기 때문이고 그 비즈니스는 아무나 뭐 하겠다고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확실하게 이노베이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노베이션 포인트가 저기 초짜 창업자님들이나 혹은 기존에 지금 뭐 세탁소를 꽤 잘 운영하고 계신 세탁소 아저씨한테도 매력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내 레커멘데이션은 그 클린토피아 사장님 또 뭐 저기 세탁소 사장님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것도 잘 되는 사장님 잘 안 되는 사장님 다 만나보고 그 사람들의 진짜 애환이 뭔지 고통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걸 획기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비즈니스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어, 그러면 지금 IT 벤처 그 수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또 다른 모델이거든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결국에 빨래방들이 다 현금으로만 쓰는데 네, 최근에 이제 NHN에서 일렉트룩스 그 워시앤조이라는 빨래방 프랜차이즈한테 5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게 네, 이제 네. 결제 솔루션을 그 1000개의 매장에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현금이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기 네, 때문에 사람들이 음. 어, 좀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가장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가면 빨래를 할 수 있나요? 고객들이 많이 물어봐서 그걸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현금이 없어도 모바일로 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제 IT 벤처 창업 시간에는 그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페이 시스템이 결합된 그 플랫폼을 만들고자 이렇게.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가인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모델이 과연 장사 자체로서 경쟁력이 있는 건지 수익성이 좋을지 나 같으면은 예약을 하기보다는 예약 안 하고 가도 세탁기가 좀 여유가 있어서 안 기다려도 되는 게 항상 안 기다려도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내가 미국의 빨래방을 가보고 느낀 건데 거기는 널널하기 하고 그다음에 에, 빨래 같은 거 큰 거 할 수 있는 무지 큰 세탁기부터 아주 작은 세탁기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성능도 무지 좋아. 그거는 아무리 내가 개인이 살라고 그래도 그렇게 빨래 잘 되는 기계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집에 멀쩡하게 좋은 세탁기가 있는 사람도. 그런 건 압도적인 경쟁력이에요. 내가 뭐 저기 피츠버그에 우리 딸 보러 갔다가 이제 빨래를 한번 하러 갔는데 보니까 이거는 뭐 집이나 뭐 그 저기 그 아파트에도 이제 공동 저기 런더리가 있는데 안 쓰고 거길 간단 말이야. 왜 가냐? 가서 보니까 빨래방의 원래 본질에 충실하게 압도적으로 좋은 빨래 기계들이 있고 빨리 빨래가 되고 뭐 거기서 커피고 자시고 없어. 비싸건 안 비싸건 거기다 코인 우르르 집어넣고 하는 게 워낙 빨래가 잘 돼. 그러면 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내가 또 미싱이라고 보는 거는 빨래방 자체의 압도적인 그 진짜 집에 있는 빨래 기계 쓰는 거. 왜냐하면 요새 빨래 기계가 상대적으로 싼 가전이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 좀 한국은 좀 비싼 것 같지만 이게 뭐 건조기와 빨래기를 합쳐서 한 몸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뭐 이제는 보통 우리 그냥 중산층에 혹은 뭐 조금
큰 맘만 먹으면은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살 수 있는 기계단 말이야. 그거보다 압도적으로 뭔가 좋아야죠. 네. 근데 저희 그 LG 제품은 상업용 세탁기로 나왔는데 음, 이제 디자인이 똑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음. 가정용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 다른 그러니까 미국 그런 거는 게 바로 그래서 미국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으로 나온 가정용 같이 생긴 껍데기를 일부러 떼내고 무식하게 생긴 껍데기를 붙인다고. 이빨 네, 내방도 그게 저거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5년 전에 이 음, 상업용 시장을 관심을 안 가지다가 이제 제가 그 LG 사실은 오픈할 때는 자금이 없었으니까 근데 LG 거가 상대적으로 한 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음, LG 걸로 거의 수출용으로 만든 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했는데 어, 그 이후에 이제 그 빨래방 시장이 좀 성장하면서 또 건조기 시장이 성장하면서 네, LG 입장에서는 아 이게 음. 상업용 시장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사실 이용하다 보면 좀 어려운 점은 많았어요. 이제 압도적으로 빨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에러도 좀 많이 나고 상대적으로 무인 빨래방에서 LG 제품을 쓸 때랑 사람이 결국 에러 났을 때 해결해주고 좀 그래도 조용한 장점은 있거든요. 그리고 공간이 많이 차지 않는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좀 장점은 있었지만 계속 에러가 많이 나는 거 그리고 좀 크기가 미국 거나 유럽 거보다 좀 작다는 점이 좀 에러였는데 LG랑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 내년쯤에는 상업용을 더 크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제품을 좀 쓰고 싶었는데 뭔가 LG랑 계속 POC라든지 좀 어떤 관계들이 만들어지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 LG랑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속도를 더 빨리 가야 되는데 LG에서는 너무 내부에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보냈을 때 LG의 그 조성진 부회장님이 그 제안서를 보고 얘네 해줘라 해서 이제 2호점을 만들 때는 조금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게 됐던 거였는데 일단 그 대기업하고 속도를 맞추다 보니까는 저랑 맞지 않아서 그러면 빨리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확장하려면 VC가 필요해서 VC를 만나는데 VC는 제가 매장이 2개밖에 없고 어떤 방금 말씀드린 어떤 제안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매장이 VC라는 거는 매장이 지금 뭐 2개가 아니라 5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뭐 10개가 되고 20개가 되니까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막 얘기를 들어주지. 누가 2개밖에 없는 걸 나라도 투자 안 하겠다. 그건 그래서 안 됐나 봐요. 그,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나이브한 거고 지금 자체 프로덕트가 더 매력적이래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장사가 엄청 잘 돼야지 이제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로 가망성이 있는 거지. 이 정도 장사 되는 거 가지고는 프랜차이즈 안 되죠. 그러면 백종원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야. 사람들이 현덕 씨의 빨래방에 와서 보고 야 여기는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네. 그리고 와가지고서 그냥 물어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매일 찾아와서 구찮게 굴 정도가 돼야지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하지. 누가 프랜차이즈를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는 그런 그 장사 안 해본 나이 든 아저씨들이 오시지 않고 빠릿빠릿한 저기 그 대기업 중소기업의 기획 담당 직원들이 와가지고서 우리 회사도 돈 낼 테니까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내가 경쟁력 있는 거지. 그죠? 네. 일단 고객의 고통에 대한 그러니까 뭐 맨날 계속 똑같은 얘기 하게 되는데 이게 핵심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고객의 고통을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아, 된 상품 기획이 아니다라고 보여요. 자,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 점주들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고객의 고통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저희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이브하게 하면은 저희가 비즈니스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내가 진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죠. 예. 네. 고맙습니다. 뭐 어쨌든 잘 들어줬고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 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학우들을 위해서 제가 저기 마찬가지로 이 전 팀 얘기 저거 해준 것처럼 이제 공개할 거고요. 네. 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네.